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시민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망 사고를 야기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와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벌의 문제,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 사례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그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 보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 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유족 측과 합의 등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보행도로로 돌진해 1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한 채로 운전을 했고 피해자는 10대 여성이고 결과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고 1심에서의 선고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1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사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30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 선고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부수 처분이 같이 이제 선고되게 됩니다. 유 씨는 운전자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 16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로 돌진해 피해자 A양 19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당시 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0.1080%부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거에 전력이 없는 경우는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여기에서 0.80%를 초과했고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인정이 됐고 물론 이제 검찰에서도 특가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됐지만 그래서 이러한 수치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되어졌고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서 그 특가법 위반으로 위험운전 치사로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0.10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0.105%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이제 5년이 됩니다.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사망에 이르기만 하면 이제 음주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만 한다면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5년, 면허 취소 5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으면서 예외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의 5년 결격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 면허에 대해서 5년 후에 5년이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유 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차량이 출발했는데도
수초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로가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을 해서 곧바로 보도로 돌진했다. 그때 때마침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A양을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이제 치였고, 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진 그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께 두부 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숨졌다라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자동차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따라 운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중과실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 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음주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유 씨의 운전자의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를 했다. 다만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족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해 합의, 유족과 합의를 한 겁니다. 유족과 합의. 한편 다른 여타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유 씨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보행 중에 있던 피해자 19세 그 A 양에 대해서 충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적용을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사와 형사 피고인 양측 모두 다 항소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사 및 이 유씨 형사 피고인이 둘 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심에서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불복 절차는 항소, 상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숨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이 되는 것이고, 이 5년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행정소송은 각 지방행정법원의 행정부나 서울은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1심은. 그래서 바로 법원에다가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불복해서 제기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고, 이것은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그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상대방 측, 피청구인 측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 불복해서 행정소송 가겠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법률의 규정상. 그래서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되어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돼서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만일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때 그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사적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 형사합의는 이제 그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제 그
합의를 하거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피해자 측에서 유족 측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서 그 민사적인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이제 형사 합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과 별도로 형사 합의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형사 합의라는 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민사 합의와 별도로 그 운전자,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유리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성하고 이제 사과하고 사죄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 그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변호사 100명을 선임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운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평화로웠던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물리적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시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음주운전 중에 이제 사망사고 그 중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는 등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언론보도 사례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